저기 잡스 영화 본 사람 벌써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벌써 저기 영화관에서 벌써 안 한다 그러네. 별로 재미없나 봐. 네. 재미없었어? 아니 본 사람들 얘기 좀 해봐요. 재미없어? 아니 내가 사실은 이제 재미있어서 추천한 건 아니야. 이제 잡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해서 뭐가 안 좋아? 아, 그 사람 성격이 안 좋아? 또 잡스 본 사람도 어땠어, 영화? 별로야? 예.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스티브 잡스를 영화를 본 사람은 일단 A4 용지 한 장으로 일단 스티브 잡스 영화 평을 쏘길 바래. 진주야, 너 성격 안 좋다 써, 꼭. 성격 정말 안 좋더라, 뭐. 자, 대신에 스티브 잡스 영화가 오늘 내일 아마 문을 닫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은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 있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의 영화가 뭐죠? 소셜 네트워크. 그죠? 소셜 네트워크 영화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영화를 다운받아서 대신에 불법 다운로드 안 돼. 노. 오케이? 노 불법 다운로드. 왜냐면 수업에서 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 봐라 그러면 안 되니까 각자 뭐 돈을 내고 보던 하여튼 다운로드 받아서 소셜 네트워크 영화를 보고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얘기를 한 페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해도 되고 마크 주커버그를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영화 보고 A4 용지 한 장짜리로 써서 24일이구나. 24일 수업할 때 제출하는 걸로. alright?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사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 기사 벌써 본 사람들 많죠? 아이돌 관심 많잖아, 그지? 자, 최근에 아니라 어제 발표된 기사예요. 어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야, 너 용감하다. 앞으로 쫙 걸어오고. 어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이 주고받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리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이름을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죠.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순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순위에 관심이 많잖아요. 1등은 누구다, 2등은 누구다. 자, 보니까 얘기인적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중견 위세 꺾이고 신흥강자 급부상, 세대교체 바람. 엑소라는 가수가 있어요? 엑소? 유명해? 네. 엑소의 뭔 노래가 유명해? 뭐? 으르렁이라고. 그래, 엑소라는 애가 요즘에 1등인가 봐. 인피니티가 뭐 또 7월에 1등이었고, 나는 걔네들은 아는데, 저기, 빠빠빠 하는 애들. 크레용 팝인가? 네. 크레용 팝은 여기 몇 등이야? 아, 여기 8월 달에 마지막 5등에 올라가 있네. 그지? 자,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비정형 데이터에 여러분이 주고받는 문자 등등에서 누구라고 치는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의 횟수로 SNS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를 뽑아보니까 얘기인즉 인피니트와 뭐 엑소 미는 애들이 인기 있다. 그래서 예전에 중견 저기 아이돌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내가 아는 거는 제키스. 왜? 제키스 유명하잖아. 네. 그 다음에 소녀시대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내려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지? 신문 기사죠. 그죠? 자,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문 기사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주제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사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EKU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자, EKU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우리 수업인 언론정보특강을 들어가면 자료실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뭘 올려놨냐면 참고자료 이렇게 올려놨어. 자, 참고자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두 신문 기사, 잡지 기사,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리스트업을 했어요. 고맙죠? 다 정리했어. 옛날엔 너희들 다 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다 밥도 떠먹여줘야 돼. 그래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클릭만 해, 이렇게. 자, 숟가락까지 다 내 먹여줄 테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자, 책 이렇게 많이 나왔죠. 빅데이터 관련한 책. 내가 뭐뭐 읽으라 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 제목을 보고 혹시나 관심 있는 책 제목이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빅데이터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 빅데이터 관련된 동영상이 여기 또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스티브 잡스나 뭐 소셜 네트워크 영어도 보겠지만 이 참고 자료 한번 들어가서 이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해놨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기사 중에서 재밌는 기사들을 한번 몇 개만 어떻게 빅데이터들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요타나 볼보 자동차에 일을 한다면 차에다가 센서라든지 GPS를 설치하는 경우 매출액 신장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어사이먼트 했죠. 자, 실제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뭐죠? 자동차 한 대의 빅데이터 가치는 1년에 150만 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한 대에 GPS와 센서를 부착했을 경우 그 한 대 차가 1년에 버는 돈이 실제 150만 원의 돈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100만 대의 차야. 100만 대의 차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누구? 내가 100만 대 도요타와 볼보에서는 최근 400만 대의 차에 GPS와 센서를 부착했어. 400만 대의 차에. 그럼 실제 400만 대의 차가 1년 동안의 정보 가치로 봤을 때, 정보 가치를 봤을 때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400만 곱하기 150만 원 하면 1조가 넘어? 6조.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400만 대의 차에서 만들어내는 1년 동안의 부가가치의 액이 6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서 돈을 아낄 수 있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만큼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목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SNS 분석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카드 업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롯데카드에서 스마트 컨슈머라는 걸 만들어내고 앱을 만들어내고 현대카드에서 마이메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이 뭐냐면 그 고객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어떤 정보일까요? 한번 봐요. 롯데카드의 스마트 컨슈머는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한 위치 기반 정보를 통해
소비자 근처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다른 고객들이 남긴 후기와 평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내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을 중심으로 GPS를 중심으로서 고객 A라는 사람이 지금 신사동 맛집 거리에 있다. 그러면 롯데 스마트폰을 쓴 사람들이 어떤 맛집에 대한 후기를 남긴 글들을 이 사람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사동 맛집이면 그 근처에는 족발집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논현동 영동시장을 논현동 영동시장 먹거리 골목 알아요? 여러분은 강남역은 알아도 논현동은 잘 모르지. 논현동 영동시장 먹거리 골목 가면 리북집이라는 족발집이 있어요. 리북. 되게 맛있어요. 리북. 외워도 우리나라 3대 족발 중에 하나야. 리북집. 근데 영동시장을 가면 내 스마트폰으로 나랑 같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남긴 리북집에 대한 후기가 맛집 후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맛집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네이버에서 맛집 치면 뭐라 그랬어? 광고라 그랬죠. 실제 후기가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이 돈을 받고 하는 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카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맛집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여기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했는데 실제 신한카드에서도 하고 있어요. 신한카드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신한카드를 가지고 강남역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신한카드를 그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은 카드로 3개월 이내에 그 집에 가서 카드를 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월 이내에 재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한카드에서는 재방문이 많은 식당이 맛있다라는 전제하에서 3개월 이내에 카드가 2번 이상 사용되어진 집, 그걸 맛집으로 선정해서 신한카드 고객들에게 서울의 맛집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카드 고객들에게 정보를, 아주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몇 개만 더 볼까요? 또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 학생부에 적힌 내 정보 모두 어디로 갈까? 이거 거기로 가지 않아? 매치메이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우리 미디어학부 학생들 지금 몇 학번이야 대부분? 1, 3학번, 1, 4학번 이렇지. 1, 2학번도 있고, 그지? 아니야? 내가 몇 학번일 것 같아? 좀 이따 얘기하지. 우민우는 알거든, 나를. 참. 내가 86학번인데, 86년도에 학교를 들어온 다음에 내가 조교를 했어요. 우리 미디어학부 조교를 93년도, 94년도 2년 동안 조교를 했는데, 조교를 할 때 그 당시 1993년도, 94년도의 조교는 지금의 거의 교수님급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여러분들 저기 학과 사무실에 조교 그냥 완전히 껌딱지죠. 여러분들한테 뭐 해주세요. 근데 그 당시 조교는 정말 대단했어요. 힘이. 지금 조교가 7명이야. 우리 미디어학부에. 그 당시는 조교가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서 모든 학과의 업무를 다 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 조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조교는 거의 교수급에 맞먹는 파워를 형성. 그래서 실제 장학금도 누굴 줄지를 막 정했어. 교수님들이 귀찮아하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조교가 그냥 장학금 주는 사람을 다 대단한 파워를 형성했지. 그때 나온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뭐다? 조교를 시킨다. 조교를 시키면 냉장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학교를 와서 조교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왔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셔. 안녕하세요, 조교 선생님. 이러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뭔지 알아, 여러분? 내가 86학번인데 저기 87학번에 누구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87학번 알 수 있잖아. 1년 후배니까.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그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 품행이 어땠나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아, 이거 뭐지? 그래서 내가 무조건 칭찬해야지. 아우, 걔가 진짜 좀 문제가 있던 애긴 했는데 뭐 수업도 안 하고 막 선별기를 좀 이렇게 하는 애였는데 내가 뭐라 그럴까? 걔는 진짜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기 비밀이라서 정확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수업을 잘 나왔나요? 남자친구는 있었나요? 자, 누군지 알아? 누굴 것 같아? 그렇지, 예비시어머니야. 선을 봐가지고 결혼하기로 한 예비시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장차 며느리 될 그 여학생이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게 요즘, 그때 벌써 1990년대 세태가 그랬어. 요즘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있어? 여러분이 남긴 걸 어디에 다 있죠? 인터넷, 온라인 다 있죠? 다 있어. 떠돌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옛날 사진, 초등학교 사진, 좀 달라 보이는 고등학교 사진 다 어딘가에 있어. 그걸 다 수집해서 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좀 무서워졌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학생부 내용들이 어디로 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빅데이터, 그 데이터가 다 모이면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학생부 내용도 사실 비정형 데이터죠. 그게 모여서 어디로 갈까에 대한 기사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지만 이거 한번 볼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 2013년도 미국과 세계를 주도할 7가지의 산업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트렌드 5가 여기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 산업,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트렌드 6에 뭐가 있어요? 모바일 산업,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및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엄청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 트렌드 7에 모바일 사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 전부 다 무슨 얘기야?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게 어쩌면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IT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들이 실제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에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2주 동안의 추석 연휴 동안에 이 기사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가 추석 끝나고 수업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와 있네. 트위터 부사장이 한 얘기인데 하루에 트위터 양이 얼마?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겠네요. 4억 개의 트윗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카톡은 얼마? 50억 개의 문건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되겠죠. 기업의 42%가 올해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더 가능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스킬,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슈를 분석하는 게 이번 학기에 우리들의 숙제야. 여러분 각자의 이번 학기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룹으로 할 거야. 그룹 어사이먼트로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그 그룹에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잡고 그걸 실제 분석해보는 그런 게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 없으면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인트로덕션 렉처 노트 1에 있는 내용을 오늘 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을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배지훈 어디 있어? 배지훈. 지훈아 이리 나와봐. 나와봐. 지훈이가 어제 나한테 아주 친절한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 나는 저런 지훈이 같은 학생을 너무 좋아해. 무슨 이메일을 보냈느냐? 지훈이가 이메일 보낸 게 뭐를 좀 소개를 한다 그랬지. 네? 이 수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말문이 막혀? 네. 무슨 얘기냐면 지훈이가 이렇게 보다가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에 여러분이 주고받는 문자 있죠. 그걸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앱을 봤다 그랬나? 네. 그 앱을 오늘 좀 한번 내가 소개를 좀 해달라고 여기 모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재밌는 기사, 혹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재밌는 앱,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수업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5분간의, 이 엄청난 시간이야, 5분간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주려고 그러는데 오늘 지훈이가 첫 번째 대상자야. 그래서 이 뭘 발견했는지, 네. 그게 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활용까지요? 활용까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네. 해봐, 편하게. 이거 들어가야 돼? 혹시 뭐 그냥 인터넷. 편하게 사진만 몇 개만. 그래, 좋다, 야. 이런 거 좋아해, 나. 자, 인터넷? 네. 네. 잠깐만. 이걸 들어가야 되나? 구글 크롬이? 아니요, 저 여기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학교, 여기 들어가. 제 메일에. 여러분, 현재 빅데이터 분석에서 카카오톡은 빠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카카오톡 분석이 안 되는데 아마 카카오톡에서 일부를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약간 공개를 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훈이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제 지훈이가 이메일을 보내와서.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얘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재밌는 앱이라든지 재밌는 이 수업을 위해서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뭘 준다? 엑스트라 크레딧을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재밌는 내용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뭔가? 텍스트 헤트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아, 그래? 네. 예를 들면 좀 한번. 예, 저번 시간에 이렇게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오케이. 그냥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라는 걸 알게 됐냐면 이 빅데이터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거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5억 5천만 개의 실제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건지 입력을 시켜서 그걸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기존에 5억 5천만 개의 메시지를 일단 입력을 해서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내는 거지.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보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여잔데 그냥 저희 형이랑 한 거를 해놨어요. 본래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자기 일이지만 친구의 친구 일이고 내가 아는 형의 얘기고 그게 뭐라고 무슨 법칙이라 그런지 알아요? friend of a friend. 한 친구의 친구. 그걸 우리가 FOAF 법칙이라 그래. 근데 그 실제 뭐다? 지 얘기인데. 자기 얘기인데 말을 못하는 거야. 아우,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맞지? 아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석 상자를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이렇게 대화 타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너 그러면 이렇게 네가 친 거니? 예 그냥 너 임의로 봐. 나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유 아니야, 유. 그지? 6이야, 유. 보시면은 감탄사와 관용사, 고유 명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형용사도 있었고 부사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형태에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타입을 나눠서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이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걸 뽑아내서 그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훈아 이런 건가? 네네. 나랑 주고받았던 아이가 있잖아, 그지? 그 친구가 주고받았던 카톡의 문자를 네. 이제 컴퓨터가 다 크롤링을 하는, 우리 크롤이라고 그랬죠? 크롤링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의 기준은 5억 5천만 개의 기존의 메시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 여자친구와의 주고받는 속에서의 어떤 형용사, 우리 지훈이가 그러잖아. 뭐라 그랬어? 형태소. 이런 용어 좋아요. 우리 배운 대로 딱 쓰고 있잖아.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얘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왔어? 보시면 애정도 분석. 네, 이게 어느 쪽이 너야? 네, 왼쪽이요. 너는 여기고 얘는 여자애는 요거야? 아 진짜 형인데. 아 진짜? 야, 그러니까 결론은 너보다는 형이 너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 아무래도. 야, 그래도 여자친구가 낫다, 형보다는. 요즘에 뭐 동성결혼도 막 얘기 나오는데. 형보다는 여자친구가 더 좋겠다, 야. 근데 하여튼 결론은 지훈이는 받는 사랑에 좀 더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네. 쿨한데. 이런 결과를 이제 개인은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실제 그러면 말하면 이제 감성어 분석이네. 네. 이제 여러분의 카톡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감성어 있죠. 형용사에 대한 감성어 분석의 리포트네. 네. 이게 앱이에요? 네, 앱이에요. 오케이. 텍스트랩트라는 앱.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썼고 주제를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최근에 이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 세상에 별게 다 있다. 주별로 한번 해봐, 주별. 주변이요? 이거는 스샷이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박수. 배지훈, 오케이, 엑셀런트. 오늘 이게 불나겠는데?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고받던 카톡에 문자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진짜 이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가? 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 쌍 깨지겠다. 여러 쌍 오늘 그냥 난리 나겠다. 자, 그건 그렇고.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해야 될 이거 지난주에 했죠? 지난 수업에서. 자, 여기부터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규모를 한번 보면 2013년도 이렇게 보면 90억 달러, 90억 불 시장 규모가. 그 다음에 내년에 아마 120억 불 정도를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69억 불 정도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등을 해서 좀 분류가 나눠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규모가 100억 불 정도가 된다. 100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70억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빅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체적인 규모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170억, 이게 뭐 2015년 정도 되고, 자, 우리나라 수출 수입 규모에서 여기서 불은 빼세요. 이 잘못됐다. 불이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화폐 기준으로 억이에요. 그래서 억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 기준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수출 규모가 약 1,6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규모가 800억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빅데이터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지훈이가 보여줬던 그 여러분이 주고받는 텍스트 속에서의 구문 분석, 형태소 분석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실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분석에 포함이 될까라고 보니까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 트위터 같은 경우는 140자 이내죠. 140자 이내의 단문. 뉴스 같은 경우는 긴 문장도 들어가죠. 장문. 그 다음에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장문과 단문이 동시에 다 들어가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인터넷 커뮤니티 또한 장문과 단문이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뭐 소수 이용자, 언론 중심, 매니아층 뭐 등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게시 형태. 실제 빅데이터 분석에 포함되는 텍스트에 대한 유형이 짧은 텍스트부터 아주 긴 텍스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대상 크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크게 네 가지는 뭐다?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보통 신문과 방송의 뉴스, 세 번째 인터넷 블로그, 네 번째 인터넷 커뮤니티.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정보의 데이터의 종류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 뉴스가 뭐죠? 정형 데이터. 나머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보다 4배 내지 5배가 훨씬 더 많더라. 자, 그런 기준으로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 이제 우리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2개의 비디오를 우리가 감상할 텐데 하나의 비디오는 2007년도에 나온 비디오예요. 2007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벌써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해진 건 3년 됐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이 실제 6년 전에도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큰 트렌드가 잡히기 전에 조그만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뭐? 전조. 그건 무슨 법칙? 하인리의 법칙이라 했지. 하인리의 법칙. 하인리의 법칙. 자, 하인리가 그랬대. 뭘 그랬냐? 하인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보험 설계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금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의 보험 통계를 다 돌려본 결과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큰 사건. 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9.11이죠. 어제가 뭐 엄청난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큰 사건. 그때 아마 보험금이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을 거야. 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큰 사건이 1로 봅시다. 1.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사건들이 큰 사건을 예측하는 전조가 나타나. 그게 몇 개 정도 나타나냐면 29개가 나타난대. 참 재밌죠? 왜 30개도 아니고 29개야? 나도 모르겠어.
하인이라는 사람이 그랬대. 29개가 나타나고 29개의 조그마한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더 조그마한 사건이 300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인리 법칙을 우리가 1대 29대 300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인리 법칙을 1대 29대 300.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00개의 조그마한 힌트들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29개의 조그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하인리의 법칙인데 2007년도에 벌써 6년 전에 빌리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니버스. 빌리 조나단이 그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불 좀 꺼주시고 거기 끝에 계신 분 자지 말고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수업했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와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지금 여기 그게 포드 대통령, 프레젠트 포드의 중심으로 해서 포드 대통령과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옆에 이렇게 위성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게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빌리 조나단이 2007년도에 했던 이 실험들은 유니버스라고 실험들은 어쩌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에 상당히 앞선 형태로 보여져요. 자, 빌리 조나단이 뭘 했어요? 처음에 I feel, I am feeling. 뭐죠? 내가 느끼거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성어에 대한 분석을 아까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용 가능한 아까 보니까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텍스트들이 떠도는 하늘을 구성했죠. 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빌리 조나단이 I feel, I am feeling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2013년도 대한민국 우리는 뭘 하고 싶은지, 뭘 느끼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쉽다. 나는 먹고 싶다, 술을 마시고 싶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싶다에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뭘 먹고 싶은지 뭘 마시고 싶은지 2013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뭘 먹고 싶은지 마시고 싶은지를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고 문장이 등장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봅시다. 우리 불 좀 잠깐 켜줄까요? 하나만. 아니야. 오케이. 아까 우리 빌리 조나단이 I feel, I am feelin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 모아서 어떤 단어가 많은지를 쭉 이렇게 봤던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3년에 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해본 결과 이제 다 보지는 못했지만 1990년대, 2000년대는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술 이런 게 많았어요. 맥주, 소주 이런 게 많았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 먹고 싶다와 관련돼서는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5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지금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는 돼요? 예, 좋습니다. 자, 이 방송을 제가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본방이 화요일 날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반은 추석을 가지고 해요. 추석. 그래서 추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예뻐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예뻐지고 싶다. 모든 사람이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뻐지고 싶다 하면서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여기 채널 IT COKR 들어가가지고 방송을 다시 보기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요. 또 여러분 또 약간 또 매너 있으면 댓글 정도는 남겨주시겠죠. 대신에 교수님 짱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재미있더라, 뭐가 뭐 좋더라 이런 거. 오케이? 다음 주 추석 본방 꼭 사수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지금 우리 출석부 어디 돌고 있어? 앞에 다 했나? 자, 여러분 이제 한 2주 못 보겠다. 저기 지방 갔다 오는 사람 잘 다녀오고 하여튼 추석 잘 보내고 우리는 언제 본다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